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그 기관 선택하는 그 영상이 조금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만큼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궁금한 것들이 많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작은 지식이지만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내년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어떤 기관에 보내야 될까 아니면 옮겨야 될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서 많더라고요. 제 친구도 이제 처음으로 기관을 보내는데 어떤 기관이 좋은지 또 가서 상담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을 물어보면 좋을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유아기관을 상담하러 갈 때, 그럴 때 이제 엄마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구나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기 순서 1번이었다가 이제 상담을 하러 가게 되면 엄마들이 이제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 어떤 기관이 좋은 기관이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대기 1번이다가 갑자기 유아기관에 상담을 하러 가게 됐을 때 어떤 것들을 물어보면 좋을까 이것들을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단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원장님의 인상은 어떤지, 교육 철학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놀이가 진행되고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세세한 것까지 보자면 놀잇감의 종류들, 그리고 뭐 어떤 프로그램으로 뭐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1년 계획안 같은 거를 보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사실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것은 원장님과의 대화,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의 대화, 그리고 원 분위기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걸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예로 아까 말씀드린 제 친구가 이번에 대기 1번인 두 곳이 돼가지고 둘 다 면접을 보고 왔는데, 보고 와서 이제 저한테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떤 기관이 좋은지 아직도 잘 확신이 서지 않는데 자기가 면접을 보고 온 두 곳의 이야기를 할 테니 어떤 곳이 더 좋은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봐 달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도착하자마자 원장님께서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들을 쫙 보여줬대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웃는 사진, 현장 활동, 현장 학습했던 그런 활동 사진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가 계속 이제 낯서니까 막 칭얼대기도 하고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아이는 케어하는 듯하지도 않고 그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가 되게 불편했다고 해요. 얼른 이거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또 다른 친구가 대기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곧 없어진다. 라고 하면서 친구가 이제 어안이 벙벙한 거죠.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해주고 사진을 조금 보여주더니 갑자기 이제 강요하는 듯이 그렇게 하길래 조금 생각해보고 올게요 라고 했대요. 약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일단 그렇게 면접 보고 나오고 나서 마침 그날 저녁에 또 다른 곳에서 연락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어린이집을 가는데, 거기서는 오기 전부터 어머님 누구누구랑 같이 오실 때 추우니까 길 조심하시고 이따가 뵐게요 라고 문자가 와서 처음부터 약간 따뜻한 이미지가 이제 들었대요. 그래서 마음도 조금 더 가고 더 궁금해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어린이집을 갔는데 아이들을 반겨주는 이미지, 그리고 엄마한테 이제 학부모님한테 원장님이 인사하는 것, 그런 것부터 처음과 다르게 조금 비교가 됐다고 해요. 아이가 이제 낯설어서 이제 칭얼대기도 하고 빨리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원장님께서 누구누구야 이리 와, 여기는 이게 뭐가 있고 재밌는 거 있어, 여기는 저기 교실이 있어 이러면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고, 아 불편하구나 그치, 처음 와서 조금 여기가 낯설지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아이 눈높이에 맞게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아무래도 첫 번째 갔던 그 기관이랑 조금 차이가 느껴지고
거기보다 조금 따뜻한 분위기니까 마음이 더 이끌렸다고 해요. 근데 누가 봐도 조금 제가 만약에 그 친구였어도 똑같이 느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원의 분위기. 사실 그 원장님의 철학이 중요해요. 사실 전 첫 번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담임을 가장 잘 만나는 거. 그게 정말 최고의 축복이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원장님의 그 철학을 알면 이런 선생님들을 채용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아이 눈높이에서 맞춰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을 뽑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원장님의 태도나 원장님의 그 분위기 이런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회가 된다면 담임 선생님 되실 분을 조금 만나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입소하기 전에 또는 이제 해가 지나서 3월달에 입소하게 되면 뭐 OT를 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그때가 돼서야 교사가 이제 확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조금 선생님이랑 조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추천드려요. 만약에 뭐 일과 중이라서 선생님이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뭐 원장님한테 얘기를 드려서 담임 선생님이랑 조금 대화를 해보고 싶다. 우리 누구가 조금 낯을 많이 가려서 선생님께 뭐 조금 전달 드리고 싶은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불안하시다면 그게 뭐 불가능하다면 원장님을 믿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교사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평가 인증도 많이 하고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각 영역에 맞게 놀잇감이 되게 적어도 이 정도의 놀잇감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놀잇감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첫 아이를 보내는 기간에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교사와 피드백 그리고 뭐 친구들과의 피드백이지 이 놀잇감은 조금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놀잇감이 낡은 것 같고 뭐 오래된 분위기고 이제 이런 것들을 걱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요새는 솔직히 기간 아니더라도 엄마나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대여를 하기도 하고 또 키즈 카페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제 많이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낡은 놀잇감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이 늦거나 조금 그렇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조금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 3세 정도 됐을 때 이제 아이가 놀잇감을 스스로 선택해서 놀잇감을 가지고 놀 수 있을 때 그때 조금 더 다양하고 좋은 놀잇감이 있으면 좋겠지만 첫 기간에서 만 2세 이하였을 때는 아이들이 다양한 거를 그냥 새로운 게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아이들한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엄마들이 처음 면담을 할 때 이야기는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아이의 기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이들에 따라서 뭐 까다로운 기질, 순한 기질, 뭐 느린 기질, 다양한 기질의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의 기질을 원장님이나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처음으로 아이를 기관에 보내시는 엄마들은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제 교사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겪어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 중요한 거는 뭐 선생님을 잘 만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정말 걱정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둘째인데도.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도 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이의 기질을 그 기간에 조금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거는 뭐 아이가 입학을 하고 나서
뭐 요새는 그 서류상으로 남기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남기는 게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엄마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처음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면 원장님도 받아들일 때 이 아이는 이런 성향이 있으니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교사한테 이야기하실 거고, 또 엄마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이 정도는 이야기하고 나면 조금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잖아요. 아이에 대해서 알렸으니까 조금 더 케어를 해주시겠지 믿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은 꼭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사진을 막 많이 찍고 아이들의 활동 사진을 중요시하는 그런 기간은 사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이들과 그 상호작용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아무래도 사진 찍는 것에 할애하다 보니 저는 그게 주가 되는 기관은 조금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조금 아무래도 시간이 드니까 그것보다 조금 아이들과 피드백하고 같이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친구한테 하고 나니까 첫 번째 기간에서 딱 도착하자마자 원장님이 저희 기관에서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라고 사진을 쭉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첫째를 이제 기간에 보내고 나서 느낀 것도 있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들은 것도 있고 사진만 보여주는 게 되게 거부감이 들었다고 해요. 물론 아이들이 막 찡그리고 이렇게 그런 표정의 사진을 올리진 당연히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친구도 조금 학부모 입장에서 여기는 그런 거 보이는 거에 더 신경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망설여졌다고 해요. 뭐 모든 기간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친구는 그래서 결국에 두 번째 기간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기간에서는 자꾸 이렇게 닥달을 하면서 조금 급하다, 이 자리를 놓치면 후회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약간 압박을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친구가 불편함을 느꼈었는데, 거기에 이미 명단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어린이집에서 땡땡이가 어디 기간에 지금 입소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하고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올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정말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느낌이 쎄했어요. 정말 좋은 기간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조금 더 엄마와 이야기를 잘 해보고 상의하고 나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물론 이게 모든 객관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 이제 첫 기간을 선택하시는데 고민이 되잖아요. 많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꽤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댓글이나 궁금하신 점들 같은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그런 거 댓글도 남겨주시고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